여러분, 60세를 넘긴 순간부터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돈은 괜찮을까? 건강은 언제 무너질까? 그 불안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차지하면서 정작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노인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건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60 이후부터는 일보다 노는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느라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정년을 맞고 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불안했습니다. 이제 돈은 어떡하지? 앞으로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걱정들이 실상은 절반 이상은 쓸데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그들은 작은 동호회에 들어가 매주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돈을 쓰더라도 즐거움을 나누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난 뒤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좀 더 놀 걸. 그때 걱정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위해 쓸 걸.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즐기지 못한 시간을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0을 넘어섰다면 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놀 줄 아는 사람들이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킵니다. 걱정만 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못하고 만남도 줄이고 결국 마음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잘 노는 사람은 돈을 크게 쓰지 않아도 마음을 채우는 법을 알기에 건강이 오히려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적당한 즐거움과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남은 걸 아끼며 움츠릴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 활짝 열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 부질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는 건 내가 즐기며 쌓아온 기억과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정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60 이후에 노는 게 왜 최고의 지혜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사례와 철학적 통찰을 더해 풀어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 속에서 노는 법이 주는 지혜. 둘째, 사람의 본성을 통해 본 노년의 진짜 자유. 셋째,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면서 진정으로 즐겁게 사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머릿속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걱정이 조금은 옅어지고, 지금이야말로 노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구나라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0 이후에 진짜 잘 노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찾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느라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려 본 적이 없던 분입니다. 정년이 되어 가게를 정리한 뒤 한동안은 집안에서만 지내며 허무함과 공허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노래를 배우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표정은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리를 내고 웃음을 나누는 순간 그분의 삶에 활력이 돌아온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늦게야 노는 재미를 알았을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자녀 뒷바라지에 매달렸던 한 어머니. 자식이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집에만 머물며 돈은 아껴야 한다. 밖에 나가면 돈만 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권유로 작은 여행 모임에 나갔습니다. 교통비와 간단한 점심값 정도만 쓰고 산을 오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그 경험이 그분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 때문에 움츠려 살았는데 이렇게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을 얻으신 뒤 그분은 오히려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줄었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60 이후의 삶에서 진짜 큰 행복은 돈을 쓰는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는 방법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풍성한 행복을 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함께 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어울려야 노는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 속에서 관계가 살아나고 마음의 병이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도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긍정적 관계는 면역력과 회복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여러분, 60 이후에 노는 게 최고라는 말은 단순히 유흥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소소한 관계 속에서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돈보다 건강을 지켜주고 걱정보다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노년의 인간관계 속에서 왜 자주 지치고 상처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교훈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모임에서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라고 가볍게 던진 한마디. 다른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기 싫은 건 아닐까? 이렇게 끝없이 의심하며 마음을 괴롭히지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전화를 며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밤새 뒤척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이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아이들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과도한 해석과 추측은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처럼 수많은 사람과 엮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순간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첫째, 꼭 지켜야 할 관계와 흘려보내야 할 관계를 구분하는 것. 둘째, 상대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기르는 것. 셋째, 내 마음을 지킬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려낼 시간이 없었지. 근데 이제는 알겠어.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만 남기면 돼. 이 단순한 깨달음이 노년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인연은 놓아야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은 지켜야 한다. 즉, 모든 관계를 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평온하게 해주는 인연을 남기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60 이후에 잘 논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던 말들을 흘려보내고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놓아주는 것. 그렇게 해야만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서 진짜 즐거움이 들어옵니다. 다음으로는 철학자와 역사적 인물, 그리고 불교의 지혜가 왜 노는 게 최고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철학자들과 성현들은 나이 든 뒤의 삶을 가볍게 살아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집착이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인생의 마지막 절반은 첫 절반의 집착을 버리는 데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청춘에 쌓아 올린 돈, 명예, 관계들은 노년에 이르러 결국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순간 인생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 다 부질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질없다는 건 살아온 시간이 헛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이 쓸모없다는 가르침이지요. 돈에 집착하면 돈이 떠나는 순간 무너지고, 사람에 집착하면 그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흘러가는 것을 흘려보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정의하며 통합과 절망의 시기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합이란 모든 게 다 완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패와 후회까지도 내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이들이 노년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길지 않다, 우리가 짧게 쓰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걱정, 후회와 집착에 매달리며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더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즐기고 사소한 행복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열흘처럼 누립니다. 여러분, 결국 잘 논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미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철학자와 성현들이 말한 놀이는 가볍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돈을 더 벌려 애쓰지 않아도,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목매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노후의 지혜는 집착을 버린 가벼움에서 비롯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조금 모자라 보이든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 노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룬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조언을 나누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 이후에 노는 게 왜 인생 최고의 지혜인지 5가지 흐름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60이 넘은 뒤에도 걱정만 붙잡고 살면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놀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돈으로도 행복을 만들고 건강과 웃음을 오래 유지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서 잘 논다는 건 사람을 무조건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는 지키고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지혜만 실천해도 노년의 외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성품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꼭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누군가는 바빠서 연락이 없을 수 있고,
누군가는 성격상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을 이해하는 순간 괜한 자책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리고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지고 노는 시간은 더욱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철학자와 성현들이 말한 노는 삶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라. 둘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괜한 자책을 버려라. 셋째, 관계를 편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며 즐겨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60 이후의 인생은 정말로 최고의 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돈 걱정, 건강 걱정 때문에 마음을 움츠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작게라도 놀아보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친구와 차 한잔을 하든 동네 공원을 산책하든 그 순간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노년의 행복을 어떻게 찾고 계신지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60 이후에야말로 가장 빛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